저는 30대 남성이고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겪었던 기가 막힌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대형 마트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마트 일이 저와는 잘 맞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집안 형편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엄마 말로는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다고 했는데 어느 날 사업을 싹 다 말아먹고는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지방 어딘가로 간다고 했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기다리며 제 동생과 저를 키웠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돈 벌러 갔다던 아빠는 돌아오지 않았고 나중에는 엄마의 전화를 피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도 모른다고만 했고 나중에는 아예 아빠와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아빠가 엄마를 찾아왔다는데요. 다짜고짜 엄마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했답니다. 어디서 만난 건지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한다고 했다는데 이미 아이까지 있다면서 엄마에게 억지로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동생과 저를 키우던 엄마에게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는데 그런 아빠가 배신을 한 것이니 그때 당시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결국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했고 아빠는 친권 양육권까지 다 포기하고는 다시 떠났다고 해요. 그렇게 엄마 홀로 우리 남매를 키워내야만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자 홀로 아이 둘을 키우는 건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데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우리 엄마는 아빠와는 달리 책임감이 강한 분이셨고 저와 동생을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희생 덕분에 우리 남매는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할 수가 있었고요. 물론 대학을 다니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였지만 우리를 키우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엄마를 보며 아르바이트 정도는 제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빨리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니기 바빴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제 적성에 맞니 안 맞니 그런 감성에 빠져 있을 시간도 없었고 무조건 빨리 취업을 할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대형 마트에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기에 안 되겠다라며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인지 어렵게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출근을 했어요. 제가 취업을 하게 된 뒤로 우리 집 생활도 많이 좋아졌고 저는 나름 만족하고 회사를 잘 다녔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나름 운이 좋았던 것인지 저는 바로 대리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때 당시 마트에는 장을 본 고객들을 위해 빈 박스를 준비해두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 박스를 모으고 채우는 일을 담당하는 직원은 대부분 복지센터를 통해 취업을 했고 조금씩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던 마트에서도 박스를 전담하는 직원을 채용했었는데요. 그렇게 채용된 직원이 일주일 뒤부터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키도 훤칠하게 크고 얼굴도 꽤 잘생겼었어요. 주기적으로 어떠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굉장히 밝았고 천진난만했어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우리와 전혀 달라 보이지가 않았지만 대리님, 지금 12시가 낮이에요, 새벽이에요? 라고 묻는다든지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 직원과 저는 꽤 친하게 지냈어요. 사실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고 항상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도 살면서 워낙 고생을 하면서 살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사는 그 직원의 모습에서 예전에 제 모습을 봤었던 것은 아니었나 싶네요. 그렇게 저는 그 직원에게 가끔 밥도 사줬고 음료수라든지 간식거리도 종종 사줬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직원은 유난히도 저를 따랐는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기도 했어요. 제가 휴무인 날에도 전화를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고 퇴근할 땐 항상 대리님 저 퇴근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 그 직원을 보며 주변 동료들은 최대리님 대단하네요. 그렇게 수시로 전화하는데 짜증 안 나요? 저 같았으면 신경 들렸을 거예요. 뭘 사소한 것까지 그렇게 다 물어봐요? 그 직원의 험담을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괜찮아요. 전 그냥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걸요. 저도 힘들게 살아서 그런지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해요.
혹시 저 없을 때 도진이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좀 대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동료들에게 부탁을 하곤 했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웠던 게 말이죠. 그때 제 말을 들은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 직원 이름이 도진이에요? 라고 물었다는 건데요. 도진이는 항상 명찰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말이 나와서 속으로 그저 씁쓸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흉비여서 제가 집에 있었는데 회사 동료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기 최 대리님 큰일 났어요. 그 박스 아르바이트 말이에요. 아, 도진 씨요? 아, 네, 도진 씨인가? 암튼 그 직원이 지금 엘리베이터에 갇혔는데요. 네? 엘리베이터에 왜 갇혀요? 엘리베이터 고장났어요? 네, 하필이면 지금 그 직원이 혼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고장났어요. 고치는 사람을 부르긴 했는데 와서 고치는데 시간도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아르바이트가 계속 울면서 최 대리님만 찾아요. 동료 직원도 당황을 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그런 동료 직원에게 알았어요. 제가 바로 갈게요. 라며 급히 뛰어나왔는데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한 마음에 외투도 걸치지 않고 집에서 바로 뛰어나왔어요. 우리 집에서 회사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였기에 급히 택시를 타고 회사에 도착을 해서는 엘리베이터로 갔는데 그때 마침 엘리베이터를 고치는 사람들이 왔고 도진아, 도진아, 형 말 들리니? 제가 큰 소리로 물었어요. 그리고 제 말을 듣던 도진이가 대리님, 나 무서워요. 라며 엉엉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형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지금 사람들 왔으니까 금방 꺼내줄게. 근데 너 휴대폰 어디 있어? 왜 전화를 안 받아?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전화를 했지만 도진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거든요. 나 휴대폰 충전시키느라 휴게실에 놓고 왔어요. 그렇구나. 형이 계속 여기 있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금방 꺼내줄게. 알았어요. 빨리 꺼내줘야 해요. 그제서야 안심이 됐던지 도진이가 울음을 그쳤고 그런 도진이에게 도진아, 오늘 저녁에 형이 도진이 좋아하는 짜장면이랑 탕수육 사줄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난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떡볶이랑 순대. 알았어. 이따가 순대랑 떡볶이 실컷 먹자. 근데 춥진 않아? 조금 추워요. 대리님 계속 거기 있을 거죠? 당연하지. 꼼짝도 안 하고 여기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저는 도진이와 계속 이야기를 했고 잠시 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도진이가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된 채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 도진이가 저를 꼭 끌어안고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걱정이 되어 제가 도진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춥기도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었거든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영양제라고 해야 하나? 그거 링겔로 하나 맞춰주고는 조금 재웠어요. 물론 제가 계속 옆에 있어줬고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도진이가 깼고 도진아, 혹시 어머님 전화번호 좀 알려줄래? 형이 전화 좀 해야겠다. 라며 도진이 어머님께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진이랑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 직원입니다. 제가 도진이 어머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최 대리님이신가요? 아, 네, 저를 어떻게... 제가 도진이 어머님께 물었고 우리 도진이가 집에만 오면 최 대리님 이야기를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우리 도진이한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도진이 어머니가 통화를 해본 뒤에 도진이가 왜 그렇게 밝게 잘 자랐는지 알게 되었는데 도진이 어머님은 상당히 좋으신 분 같았어요. 저기 죄송한데 오늘 마트에서 사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네? 우리 도진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거기에 조금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지금 제가 병원에 데리고 와서 링겔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 도진이는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조금 놀라긴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조금 있다가 제가 데려다 주면 안 될까요? 그게 제가 도진이한테 떡볶이랑 순대를 사주기로 약속을 해서요.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도진이 어머님이 순간 대답을 못하시고는 울먹이치는 듯 했어요. 어머님, 도진이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의사 선생님 말이 괜찮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도진이가 걱정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 네. 우리 도진이 말처럼 정말 좋은 분이네요. 정말 고마워요. 알겠어요. 그럼 도진이 집까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도진이를 데리고 분식집에 갔어요.
도진이와 저는 그곳에서 떡볶이를 엄청 많이 먹고 도진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도진이 집으로 향했는데요. 잠시 후에 도진이 집에 도착을 해서는 그만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어요. 도진이네 집이 말이죠.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도진아, 여기 너네 집 맞아? 제가 놀라서 물었고, 네, 여기 우리 집 맞아요. 최 대리님, 우리 집에 들어갔다 가요. 우리 집에 뭉치 있는데 엄청 귀여워요. 내가 보여줄게요.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볼게. 집이 너무 으리으리해서 선뜻 들어갈 수가 없어서 제가 바로 거절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뒤에서 누군가가 도진아! 라고 불렀고 그 사람을 보던 도진이가 누나! 라고 부르더니 뛰어갔어요. 누나, 우리 회사 최 대리님이야.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도진이 누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원영입니다. 제가 당황한 채 인사를 했는데 누나, 최 대리님 보고 우리 집에 같이 들어갔다 가라고 해. 우리 뭉치 보여주고 싶어. 도진이가 누나를 졸랐어요. 그런 도진이의 말에 괜찮으시면 같이 들어가실래요? 사실 우리 부모님이 최 대리님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우리 도진이한테 그렇게 잘해주신다면서요? 아닙니다. 제가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저희가 고마워서 그러니까 차나 한잔 하고 가세요. 도진이 누나가 제게 부탁을 했고 아, 네. 그럼 잠시만 들어갔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진이네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정말이지 어마어마했어요. 이런 부잣집 아들이 마트에 박스 아르바이트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말이죠. 잠시 후에 도진이네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안녕하세요. 최원영입니다. 아, 최대리님이시구나. 반가워요. 도진이 어머님이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며 반겨주셨고 도진이를 많이 도와주신다는 그분이시군요. 도진이 아버님도 활짝 웃으며 제게 악수를 청했어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대화도 하고 꽤 긴 시간을 있었는데요. 저기 저녁 식사 준비됐는데 같이 먹고 가요. 도진이 어머님이 제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도진이한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는데 그냥 먹고 가요. 아, 네. 그럼 신세 좀 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도진이 부모님에게 이런 질문 드리기 조금 그렇긴 한데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도진이가 많이 힘들게 사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마트에서 근무를 오래 한 건 아닌데 대부분 어렵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아, 집도 잘 사는데 도진이한테 왜 그런 일을 시키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일이 조금 힘이 든 건 사실이니까요. 우리는 도진이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길 원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진이의 경우에는 회사를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진이를 하루 종일 집에만 둘 수도 없고 비록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사회생활을 했으면 해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도진이한테 그게 더 좋다고 하고요. 그나마 거긴 대기업이고 하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그곳을 선택한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작은 공장에도 취업을 하긴 했었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해서 도진이가 상처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최 대리님을 만나고부터 도진이가 아주 좋아졌어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던 도진이 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는데요. 아무래도 도진이가 우리와는 조금 달랐기에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정말 얼떨결에 도진이 가족들과 친해졌는데요. 몇 달 후에 도진이 어머니께 전화가 왔는데요. 저기 최 대리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도진이 생일이라 생일 파티를 할까 하는데 혹시 참석할 수 있나 해서요. 도진이가 초대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최 대리님도 있어서요. 시간은 괜찮은데 제가 괜히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아닙니다. 민폐라니요. 참석해주시면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요일날 뵙겠습니다. 제가 얼떨결에 대답을 했고 저는 그 주 주말에 도진이 집에 다시 찾아갔어요. 그리고 도진이 가족들과 함께 도진이 생일 파티를 했고 제가 도진이가 키우는 강아지 뭉치의 옷을 선물로 줬는데 도진이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 도진이를 보며 가족들을 잘 만나서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진이 가족들은 도진이를 참 많이 아끼는 듯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래저래 도진이 집에 가는 날이 많아졌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도진이 가족들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도진이 누나와 도진이와 함께
놀이동산도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에게 마음이 갔고 그렇게 도진이 누나와 저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갔고 그런 우리를 보며 도진이 부모님도 엄청 좋아하셨는데 둘이 잘 돼서 결혼하면 좋겠다. 원영이가 우리 사이가 된다면 우린 무조건 찬성이다. 도진이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다고 했어요. 엄마, 우리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라며 엄청 반기셨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꽤 오랜 시간 사귀었고 몇 년 후에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엄마와 동생도 아내를 참 좋아했는데 결혼 전에 우리 엄마가 우리가 많이 부족해서 어떡하냐 라며 미안해 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처갓집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별로 상관하지 않았고 그저 사람만 본다고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내가 그동안 남자를 소개받을 때마다 내 동생 이야기만 하면 기겁을 하더라. 뭐 유전되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참 듣기 거북한 말도 많이 들었어. 그래서 헤어진 적도 많은데 더 웃겼던 건 말이야. 나중에 우리 집이 좀 잘 산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만나자고 하던 사람도 있었어. 어찌나 재수가 없던지. 그래서 난 결혼할 때 내 동생을 온전히 이해해준 사람과 해야겠다 그랬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인어른이 저만 따로 부르셔서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장인어른은 치과 의사로 꽤 오래 일을 하셨는데요. 그날 장인어른이 제게 사업을 해보라고 하시며 제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장인어른에게 제가 펄쩍펄쩍 뛰면서 괜찮다고 거절했지만 그냥 내 말 듣게나. 자네도 자네인데 우리 도진이 말일세. 자네가 데리고 있으면서 잘 가르치면서 같이 있어줬으면 해서 그렇네. 나중에 우리 가고 나면 우리 도진이한테는 누나랑 자네밖에 없는 건데 그래야 우리가 마음이 편할 것 같네. 그래도 자네처럼 믿을 만한 사람이 우리 사이가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그래. 내가 한시름 낫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마트를 그만두게 되었고 마트를 그만둔다고 할 때 동료 직원들이 그 알바가 그렇게 부자였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잘해주는 건데 와 진짜 부럽다 라는 말을 했었는데 참 듣기 거북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아 대학 다닐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나름 마트에서 경력이 쌓였고 상품 보는 눈이나 마케팅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지 번듯한 사무실도 차려서 도진이 천안과 함께 하루하루 바쁘지만 즐겁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수입도 회사를 다닐 때보다 훨씬 많아져서 우리 엄마와 동생도 한결 편해졌고요. 아내도 우리 엄마에게 정말 잘해서 서로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버지란 사람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마도 제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다는 말을 친척들에게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세상에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다가는 제가 잘 산다고 하니까 연락한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원영아, 애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누구시죠? 기가 막혔던 제가 쌀쌀맞게 물었고 누구라니? 널 낳아준 애비지. 이상하네요. 전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린 그 사람 생사도 몰라요. 이만 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핏줄이 어디 가겠냐? 내가 듣자니 네가 요즘 아주 살만하다고 하더구나. 다름이 아니라 네 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내가 돈이 조금 부족하구나. 네가 좀 보태라. 엄마는 달라도 그래도 네 동생 아니냐? 아버지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시죠. 라며 제가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 뒤에도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고 결국 제가 전화를 차단해버렸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와 제 동생에게도 전화를 해댔고 우리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전화를 차단해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이 말이죠.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알고는 우리 사무실로 잔뜩 취한 듯 쫓아와서는 난동을 피워댔어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처남이 얼른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가 제게 함부로 하는 모습을 보며 뭐라 말할 틈도 없이 놀라서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아버지를 데리고 갔는데 저는 굳이 말리진 않았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아내와
처갓집 식구들까지 계속해서 힘들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런단 말입니까? 전 아버지란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엄마는 말이죠. 그동안 우리를 키우시느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고 그때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하고 양육비 한 푼 안 주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뒤에도 몇 번 더 난동을 피웠지만 저는 냉정하게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런 저에게 냉정한 놈, 피도 눈물도 없는 놈. 아버지가 악담이란 악담은 다 퍼부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평생 살면서 아버지와 절대 마주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요즘은 제가 처남을 데리고 이것저것 일도 가르치면서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아직은 실수를 많이 하지만 나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은 처남이랑 퇴근하고 같이 떡볶이에 순대를 먹고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저와 처남을 보며 장인 장모님이 어찌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답니다. 거기다 아내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까지 우리 엄마에게 정말 많이 신경 써주시고 계신데 장모님은 항상 사돈이 참 대단하신 분이시네. 홀로 자식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고 그러니까 항상 자네 어머님께 잘해야 하네 라고 당부하시긴 하신답니다. 그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우리는 서로 아끼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문득 마트에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이라며 처남에게 함부로 하던 직원들이 생각나는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가 편견 없는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